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충분히 자연과 교감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해 주시는 최성용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1일에 기후 북클럽의 선생님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 그 책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때 방송 끝나고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방송 중에 안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연학교에 고정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리라 믿고 네,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재밌는 걸 관찰하셨을까요? 어떻게 딱 오늘 그 문제에 네. 나오니 두 종류의 새. 아, 둘 다요? 네, 요 새들이 요즘에 좀 제 눈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 하나는 이제 기러기. 네. 이제 기러기 말씀드리면은 기러기들이 보통 한 9월 정도에 와서 요맘때쯤 가거든요. 그래서 네. 9월에 와서 요맘때쯤 가는데 제가 마이크랑 너무 떨어져 있었나 봐요. 예쁘게 나오시라고. 네. 예, 9월 정도에 와가지고 이맘때쯤 가서 저희 동네가 이제 주변에 논이 있다 보니까 그 큰 기러기들 중심으로 해서 기러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얘네들이 요즘에 막 가고 아, 이제 좀 늦게 가는 애들 몇 마리 이제 남아 있는 상태죠.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아직 남아 있을 때 아쉬움을 달래려고 좀 기러기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아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아직 있습니다. 아, 좀 네네. 뭐 다 시간 맞춰서 똑같이 갔다 오고 오는 이런 건 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다 개체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까치. 음, 까치가 이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요즘에 엄청 바쁘거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알을 알 텐데 마침 저희 집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요리 담당인데 그래서 이제 4층이거든요. 저희 네, 집이 네. 4층에서 요리를 하다가 딱 창밖을 보면 제 눈높이랑 딱 맞는 곳에 까치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집이 지금 새로 짓는 집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지었던 집인데 계속 그거를 수리하면서 쓰더라고요. 아 까치도 집을 그럼 매번 새로 안 짓고 그렇게 네. 하나요? 그 까치가 작년에 온 까치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쪽에 있는 집이 어떤 집들은 한번 쓰고 이제 버려지는 집들도 있고 어떤 집들은 이제 터가 좋은지 이제 계속 수리해서 쓰는 집들도 있는데 네. 그 집 같은 경우는 막 수리해서 쓰더라고요. 그게 제 눈높이에 딱 보이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제가 보고 있는 게 여기 기러기와 1번 기러기, 2번 까치 네, 그겁니다. 그럼 전혀 힌트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힌트가 살짝 나왔는데요. 네. 네. 지금 보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 주변에 그런 관찰을 하실 때 네. 물론 기러기나 까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보실 것 같기는 한데 까치는 네. 집에서 이렇게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특별히 동네 주변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시는 도구라는 게 있을까요? 보통 그 자연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도구가 룻배라고 있거든요. 루빼요? 일종의 그 돋보기 같은 건데요. 이렇게 손에 들어올 만큼 아주 작은 건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뭐 꽃잎이나 뭐 그냥 잎사귀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 대면 거기에 있는 뭐 잔털 같은 것까지도 되게 자세히 보이는 그런 종류의 이제 도구가 있고요. 그건 한 10,000원 정도면 이제 살 수 있는 네네. 저렴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도구고 네. 좀 새를 보시는 분들은 쌍안경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쌍안경이요. 예, 쌍안경이 있으면 좀 멀리 있는 새도 볼 수 있고 아까 뭐 기러기나 까치 같은 경우에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쌍안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네들이 이제 행동하는 이제 작은 움직임 같은 것들도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쌍안경으로 보면 조금 더 좋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지만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냥 육안으로. 근데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거는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저한테 이제 루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접사 렌즈. 클로즈업 할 때요. 네, 가까이 있는 걸 찍는 렌즈고 그 쌍안경 역할을 하는 게 망원 렌즈. 그 멀리 있는 거 당겨서 찍는 그런 렌즈인데 재밌는 게 이제 제가 그 어떤 렌즈를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네.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망원 렌즈를 가지고 다닐 때는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막 보게 돼요. 멀리 뭐가 있나 막 보고 다니고 네. 접사 렌즈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멀리 있는 건 안 봐요. 가까이 가까이 있는 있는 코앞에 거. 있는 거 거기 곤충이 뭐가 있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죠. 아, 그 말씀이 참 재밌네요. 그냥 우리 육안은 사실 똑같은 건데 어떤 렌즈를 준비해서 가냐에 따라서 네. 마음으로 시야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네요. 루페하고 쌍안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 꽃을 관찰하려고 할 때 특히 루페, 멀리 있는 새를 볼 때 쌍안경. 그런데 선생님은 둘 다 안 갖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은 꼭 챙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으려면. 스마트폰이 지금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죠. 네, 접사 그쵸. 기능도 있고 망원 기능도 있고. 네. 그렇네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연 동네에서 관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서 이것저것 이야기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집 근처에서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숙자님은 까치가 둥지 트는 모습을 선생님처럼 네. 집에서 관찰하면서 그 과정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한종애님은 처마 밑에 새가 둥지를 만들고 새끼까지 낳는 과정을 쭉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참새보다는 좀 컸는데 이 새가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보내주셨었는데 예전에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을 피해서 둥지를 틀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람 사는 집에 와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 한종애님 사진을 제가 보지 않아서 이게 어떤 새인지 모르겠는데 네, 추론을 해보면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제비인가 뭐 이러고 제비면 알지 않았을까요? 그죠. 한종희님도 보고 아셨을 예, 테니까. 보통 이제 참새랑 비슷하면 이제 참 그 박새 종류나 아니면 딱새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참새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딱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이 정말 얼마나 재밌게 집을 짓냐면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책을 또 가지고 오셔서 보이나요? 네, 책 표지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딱새들이 이제 사람들 사는 주변에 굉장히 집을 많이 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한종애님처럼 딱새를 잘 모르잖아요. 네. 보이기는 많이 보이는데 잘 몰라. 네. 근데 굉장히 예뻐. 이러다 보니까 딱새가 집 근처에 둥지를 튼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자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유난히 딱새가 우리 주위에 둥지를 텄을 때 그게 기사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었거든요. 네. 헤드라인을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얘네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전기차 엔진룸에 둥지 튼 딱새 가족 화재. 네,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차 엔진에 네. 경찰청 지하주차장에 둥지를 뜬 딱새 가족. 지하 주차장. 네. 우편 수취함에 둥지 뜬 딱새 알. 우편함. 자동차 앞바퀴에 둥지 뜬 딱새 가족. 네? 자동차 앞바퀴? 앞바퀴. 어머,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멈췄죠. 네. 공사장 환기구에 둥지 튼 딱새. 환기구. 청소차 발판에 둥지 튼 딱새. 대담한 육아. 그러게 대담한 육아네요. 네. 청소차 발판. 2개 남았습니다. 네. LPG 탱크 위에 둥지 튼 딱새의 부화 및 성장 과정. LPG 탱크. 화물차에 둥지 튼 딱새 어떡하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기사들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아마 올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얘네들 둥지 틀 때 됐을 텐데 네. 이런 기사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애들이 이렇게 작고 예쁘고 처음 보는 새가 어떻게 여기에 차에다가 둥지를 텄다라고 틀고. 하면 과감하게 뭐 한 달 정도 운행을 멈추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마 그 우리한테 조금 천대받는 집비둘기나 이런 애들이 집을 지었으면은 한 달이나 이렇게 차를 안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딱새가 집을 텄을 때는 안 움직이는 차일까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출퇴근하는 차량이 아니라 그러면은 딱새가 너무 예쁘니까 그러는. 네, 예쁘니까 둥지를 발견하고 나면 못 움직이는. 근데 딱새도 참 특이한 새네. 여기 아니 왜 다른 데를 다 놔두고 그런 여기 376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분도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딱새일 것 같네요. 비슷한 네. 사람이 사는 근처에 집을 짓는 게 안전해서 그렇게 짓는 거랍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까 그 질문하고 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만큼 가까워서 안전해서 집을 짓는 대표적인 새가 이제 제비고요. 그러니까 예. 제비는 일부러 이제 사람들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데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뱀 같은 천적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짓죠. 집 근처에 네. 집 처마 밑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다른 새들 같은 경우는 집 짓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제비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지으니까 우리가 그 새들이 둥지를 짓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비 둥지 트는 거는 마음 놓고 보셔도 제비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죠. 그렇게 뭐 일부러 오는 애들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지 대 평지, 뭐 들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새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는데 새들마다 좋아하는 지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새들은 산속 깊은 곳에 사는 걸 좋아하는 새들도 있고, 네. 어떤 새들은 바다 쪽에 살고, 어떤 새들은 들판에 사는 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들판들을 거의 다 시가지로 만들었잖아요. 들판에 가서 우리가 지금 막 사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살던 곳이니까 거기 살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게 생각보다 먹을 게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 꽃식물들, 네. 꽃을 좋아하니까 그런 식물들을 많이 심으니까 네. 예쁜 꽃이 피는 나무나 뭐 꽃 이런 것들은 또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산속에서 그 있는 것보다 도시에 내려오는 게 더 먹을 게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가 네. 도시 바깥에서 음식물들을 왕창 가져다가 먹고서 남긴 상태로 버리죠. 네. 그거를 어떻게 그 유기물의 어떤 총량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시 안에 먹을 것들이 넘쳐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들 중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사람들 조금씩 피해가면서 사람들 주변에서 흘린 거나 이런 거 먹는 게 좋다. 이런 새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사는 게 산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갑자기 비둘기가 떠오르는데 네, 여러분 흥미롭죠? 이 얘기 2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궁금하신 사항 샵 0999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킹싱어스의 페니레인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목요일이죠.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이자 동네 전문 생태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막 새 이야기 나오니까 정말 재밌어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일단 선생님 여기 질문 하나 듣고 우리가 퀴즈 정답 발표로 가죠. 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까치는 2000년부터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조하세요. 유해조수면 안 좋은 새라고 유해한 새라고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를 받아서 잡아도 되는? 허가를 받아서 잡아도 네. 되는. 그리고 가마우지는 지난번에 문의드렸는데 유해조수가 된 건가요? 박홍규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까치 같은 경우에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그런 그 과수들을 먹으니까 그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는 거고. 네. 가마우지 같은 경우도 얘도 참 독특한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그 지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새는 민물 가마우지거든요. 민물 가마우지요. 네, 민물 가마우지라서 민물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사는데 얘네들이 물고기 잡는데 아주 명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새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그런 전통 어업 방법이 있어요. 중국이랑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은 관광 상품처럼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물속에다가 가마우지를 넣으면 걔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요. 새가요? 예. 오. 가마우지 이제 다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물속에 넣어놓으면 걔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굉장히 잘 잡거든요. 잡고 올라오면 큰 물고기를 잡은 거를 뺏어요. 이렇게 뺏고 거기다 조그만 물고기를 줘. 아. 네, 그런 식으로 가마우지를 이용해서 큰 물고기는 우리가 갖고 네. 가마우지한테 작은 물고기를 네. 대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 이제 낚시를 했을 정도로 네. 이 민물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그 호수 같은데 민물 가마우지가 때로 이렇게 살면은 네. 호수 민물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가마우지가 힘들구나. 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의를 많이 하시죠. 아. 그 민물 가마우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의 민물 가마우지가 우리나라에서 텃세가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 조수로 지정을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까치가 왜 뭐가 어때서 그랬는데 농민들에게 특히 과수 농가에는 네. 이게 좀 해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같이 사는 방법 찾아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유해조수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종애님이 제비를 본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어릴 적에 보고 못 봤는데 제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시골에는 있나요? 그러면서 참새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우르르 도망가는데 제비나 우리 집에 왔던 새도 특징이 비슷하네요. 사람이 와도 도망을 안 갔어요.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제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제비 저는 뭐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제비를 별로 못 봐서 네. 제비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제비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이제 번식을 하러 오잖아요. 네. 와서 새끼 키워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새끼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먹이? 그렇죠. 먹이가 필요하고 집터가 필요하고 집을 지을 재료가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먹이를 뭘 먹냐? 새끼를 키울 때 뭐 곤충 같은 거 먹겠죠. 단백질이 많은 것들을 줘야 되고 집터 처마 밑에 많이 지었죠. 네. 집을 지을 때 진흙이 필요하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시화가 많이 가속화되고 시가지가 점점 넓어지고 진흙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포장면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제비가 도시에서 살기는 점점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요즘에는 조금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보셨다니까 안타깝네요. 저희 동네는 있는데. 선생님네 동네 진짜 생태마을. 네. 그리고 시골에는 많이 있죠. 아, 시골에는 네. 아직도 많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저는 제비를 태어나서 제일 많이 봤던 게 한 장면에서 네. 여름에 한 8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서귀포 쪽에 가시면 대한민국 제비가 여기 다 모였나 싶을 정도의 정말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떠나잖아요.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 있다가 모여서. 가거든요. 거기 집결지인가요, 제비들의? 네, 집결지가 이제 제주고 서귀포. 제가 본 곳은 서귀포의 구시가지 쪽에서 네. 갔었어요. 네. 이거 진짜 장관이겠네요. 네. 전국에 있던 제비들이 자 이제 남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딱 채비를 하고 모여서 그래서 가는구나. 예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그런 제비들의 이동 경로를 좀 조사하려고 네. 이렇게 뭐 집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제비 조사를 다리에.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얘네들이 제주에 모이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봤죠. 눈으로 직접. 네, 근데 걔네들이 칩 같은 거 안 해도.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가려고 모인 것까지는 몰랐었는데 그 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제비가 많았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참새. 네. 네. 참새도 다 성격이 달라서 네. 가까이 가도 도망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참새가요. 네. 그리고 얘네들도 다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새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오리가 흰뺨 검둥오리라는 오리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는데 이름이 그렇게 어렵구나. 흰뺨 검둥오리. 검둥오리. 네. 이게 우리나라 텃세 오리여서 겨울에 보는 오리 말고 여름이나 봄 이때 오리가 있다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 흰뺨 검둥오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네. 얘네들이 그냥 되게 넓은 하천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사는 애들은
사람이 조금 가까이 가면은 물에 둥둥 떠 있다가도 사람 없는 쪽으로 슬금슬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텃새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네. 살았는데. 근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수원에 네. 수원천 있잖아요. 수원천 가 보면은 굉장히 그 하천 폭이 좁고 양쪽 옆에 산책하시는 분들 많죠. 네. 거기 흰변 검둥오리 있거든요. 안 도망갑니다. 걔네들은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그렇죠. 익숙해지. 익숙한 거죠. 익숙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가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참새 중에서도 사람 옆에 있으면 먹을 게 많이 있구나. 이 사람들 나 잡아먹지 않는구나라는 귀여워하는구나. 거를 아는 애들은 식당 같은데 사람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그러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새들은 어떤 종은 어떻다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둔하거나 뭐 빨리 익히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머리 나쁘다고 새머리라고 놀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 사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새들 그러면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네, 무서워하고 그럴 것만 같잖아요. 순하고. 근데 걔네들도 뭐 만만치 않아요. 도시에 그래도 오래 살면은 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뭐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참새 같은 경우는 뭐 담배꽁초 주워다가 둥지에 나서 기생충을 쫓는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례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봤던 재밌는 사례가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어요. 네. 그 새도 동네 굉장히 많이 살고 나무에다가 집을 많이 짓는데, 나뭇가지에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거기 사이사이에 그 플라스틱, 하얀색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왜 플라스틱을?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주워서 그 둥지 제도로 쓸 나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무 많잖아요. 고른 거죠, 얘가. 그게 이제 적절한 건축재를 자신들 그렇죠. 나름대로 고른 거예요. 케이블 타이라고 해서 네. 그 전선들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누군가 공사를 하고 있었나 보죠. 예. 얘가 이제 집을 지으러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저 신소재 같은데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골라다가 그 케이블 타이만 골라다가 나뭇가지 사이사이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박아놨어요. 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물까치라고 이제 까치랑 비슷한데 그 파란색의 아주 예쁜 새가 있어요. 네. 저희 동네 그 쓰레기를 뭐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라는 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현수막 위에 물까치 2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별로 편하지 않잖아요. 네. 특이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제 뭘 하고 있는 무슨 거죠. 일이 일어나고 예, 있는 예. 거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거를 한 올 한 올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둥지를 지으면 겉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굉장히 그 딱딱해 보이지만 그 새끼 키우고 알 품고 이런 데는 푹신푹신한 게 필요하잖아요. 많이 쓰는 게 뭐 떨어진 털들 같은 걸로 주워올 수도 있고, 자기 털을 뽑기도 하고, 뭐 길 가다가 뭐 개 같은 경우 개털 뽑아서 쓰기도 하고. 진짜요? 네, 굉장히, 새들이 와서 개털 다양한 뽑아가지고. 방법으로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아다니다가 현수막을 본 거죠. 그거 보고 저 폴리에스테르가 쓸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거기 이제 올라가 가지고 한 올 한 올 뜯어서. 네, 그게 뭐 엄청나게 뜯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굉장히 옆으로 긴 현수막인데 네. 1cm 정도로 뜯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뜯었죠. 참나. 그 신소재를 사용해서 방수가 되는 튼튼한 새집을 새롭게 만드는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변진섭입니다. 새들처럼. 네, 최성용 선생님과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았던 혹은 나왔던 얘기들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역시 새, 꽃, 음식 이런 얘기하면 반응이 굉장히 따뜻해요. 막 보내주시는 문자 내용도 따뜻하고, 우리가 막 탄소 절감 이런 거 고민할 때는 문자도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3769님이 파주에도 제비가 많이 옵니다. 상가 건물 천막 아래 집을 짓고 많이 살아요. 꾀꼬리 둥지는 나무가지 끝에 둥지를 트는데 나뭇가지와 노끈으로 튼실하게 지어서
태풍이 와도 새둥지가 무너지지 않아요? 와우. 6512님 새싹 문자인데 시골인데도 저는 제비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되었네요. 그런 문자 주셨고요. 네, 우리 보죠. 또 7520님 오늘의 기후 덕분에 무관심했던 기후 문제 귀 기울이게 됩니다. 매일 방송 들으면서 제 마음부터 정화되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고마운 방송이네요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7520님. 자, 그럼 우리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퀴즈가 참새목 까마귀과의 새, 우리나라 대표적인 텃새, 잡식성이라서 쥐와 같은 작은 동물부터 곤충, 나무 열매, 감자까지 다 먹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나무에 사는 해로운 곤충도 잡아먹어요. 우리에게는 대표적 길조인데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기러기, 2번 까치였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2번 까치. 네. 선생님 정말 퀴즈의 정답 말씀하신 아나운서분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6284님 새싹 문자인데 어릴 때 은혜 갚은 까치 동화책을 읽은 다음부터 우연히 길을 걷다가 까치를 보면 다리를 다친 까치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 다친 까치가 눈에 들어오면 바로 치료해줘서 저도 동화책처럼 보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까치하면 3698님도 까치는 길조죠. 옛날 생각납니다.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 온다고 했죠. 오늘 저희 공방에도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한종혜 님도 어릴 때 엄마가 까치가 집 근처에서 울면 오늘 손님 오려나 하셨습니다. 5833님 까치를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집 앞 나무에 까치가 자주 앉아서 가까이에서 많이 봤는데요. 9193님 성남시의 새가 까치입니다. 자취색인데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김치 주세요. 그러셨네요. 3370님은 우리 아파트 쓰레기통을 까치가 얼마나 잘 헤집는지 과연 길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셨는데요. 지금 까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네요. 네, 제가 동심 파괴해드리겠습니다. 동심 파괴. 제가 그 인천에 가면 그 청라호수공원이라고 좀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 5월, 6월 요때쯤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새들이 번식을 하거든요. 네, 청라호수공원. 네. 제가 이제 길을 거기 공원에 산책하고 있는데, 네.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 뱁새. 그 원래 이제 이름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부르는데, 오목눈이. 예, 근데 뱁새가 더 편하죠. 네. 그 뱁새 새끼 2마리가 네. 원래 그 나뭇가지가 촘촘한 그 관목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 새들이 다 잘 날 것 같지만 네. 그 새들마다 비행 실력이 다르거든요. 아. 이 뱁새 같은 경우는 그 새 자체도 조그맣고 날개도 굉장히 작아서 잘 못 날아. 멀리 잘 못 날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까운 데를 빨리빨리 날르고 그래서 몸을 숨길 만한 그 가지가 많은 그 관목이나 아니면 풀이 막 우거진 곳이나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새끼가 떨어진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제가 걔를 한번 이렇게 구해주겠다고 네. 가까이 이제 갔는데 후룩 한 마리가 날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구해줘야죠. 사진을 찍어야겠죠. 선생님. 얘는 이제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애니까 뭐 사진을 찍어야겠죠. 날 수 있는 애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카메라를 딱 꺼내고 찍으려고 하는 순간 까치가 물고 갔죠. 정말요? 네, 까치가 아까 뭐 쥐도 먹고 한다면서요. 네. 네, 새끼 새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공원을 돌아봤는데 그 관목들 안에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소리가 가득하거든요. 막 그때 한참 번식기라 엄청 소리가 많이 나요. 네. 근데 그 옆에 까치들이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그런 새끼가 모습들. 튀어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네. 와.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잔혹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우리에게 공원인데 여기 사는 아이들에게는 여기도 생태계인 거고 이들에게는 여기가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까치는 과수 안에 과수도 먹고 공원에 뱁새도 먹고 진짜 못 먹는 게 없네. 아까 쓰레기통 뒤진다고 하더니 먹성이 좋네요, 진짜. 오늘 사실 새 얘기하면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 가지치기가 아직 이게 해소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네. 선생님 뭐 말씀 길어지시면 저희가 음악을 안 듣고
얘기 들어도 되니까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네. 됩니다. 그 가지치기 관련해서 이게 불필요하다 해야 되냐 또 아파트 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가지치기 한 번씩 왕창 안 해주면은 자주 자르면서 오히려 비용 발생도 되고 탄소도 더 많이 일으킨다. 계속 자주 불러야 되니까 가지치는 차를. 그래서 아예 초반에 그렇게 확 잘라주고 1년 있다가 더 활짝 피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살고 있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또 나무 입장도 있겠지만 나무 입장도 아니라 오늘은 새의 입장에서 새의 시선에서 네. 이 가지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그 새 둥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 측면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까치 얘기도 있었고 직박구리도 있었고 네. 또 맷비둘기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사는 새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나 아니면은 아파트 정원에 있는 나무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그 봄에서 여름 사이에 그 새끼를 많이 키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조금 피할 수는 있겠죠. 예. 봄에서 여름 사이. 둥지가 이제 가득하고 아이들이 이제 새끼를 키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잘라낸다면 이제 새끼들이 다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네. 그게 키가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다가 까치가 둥지를 튼 적이 있어요. 네네. 까치는 보통 한 4, 5층 정도 높이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그 바로 전해에 저희 동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았는데 네. 그 나무들을 다 강전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집 지을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죠. 강전정은 나무가지를 왕창 많이 자르는 거죠. 위 그 굵은 줄기까지도 자르는 경우도 싹둑싹둑 있고요. 잘라버리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식물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들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한다면 같이 사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가지치기 측면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흥미로운 자연이 있구나 새롭게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이제 완연한 봄일 텐데 네. 그때까지 저희가 숙제로 뭘 관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뭐 봄 하면 꽃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봄꽃들 뭐 활짝 필 테니까 네. 꽃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뭐 하나 더해서 꽃을 좋아하는 곤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꽃만 보셨다면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은 꽃을 찾아오는 다양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예, 같이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꽃하고 곤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최성용 작가님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